3월 8일부터 10일 그 첫 주 온라인 클래스 1학년 수학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랑 노트 똑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노트 정리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본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집에서도 동일하게 공부하시고 수업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11페이지 그 문제 1번까지 하고 끝났었죠? 그 뒤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정리할 때 각자 요일 날짜 다르니까요. 그냥 이렇게 쌤이 계속 이렇게 써줄 거거든요. 3월 8일부터 3월 10일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이렇게 써올 테니까 이대로 노트 정리해주면 쌤이 검사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봅시다. 똑같이 단원 제목 적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지금 다항식 단원 하고 있고요. 1번 다항식의 연산 그래서 01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하겠습니다. 쌤이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쌤은 복습을 되게 강조하는 편이라고 너희들이 복습을 잘해야 결과적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니까 복습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 복습, 짧고 볼게. 복습하고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만 좀 적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죠? 첫 시간이라서 중학교 때 배웠던 다항식 좀 다시 정리하고 그 다항식 시작에 앞서서 용어 정리를 좀 했었죠. 어떤 용어? 항이라는 용어, 또 그 노트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개수라는 용어, 그 다음에 차수라는 용어, 또 동류항이라는 용어,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항이라는 건 뭐였어요?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더하기가 붙으면 이제 항이 여러 개니까 다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개수는 앞에 붙어 있는 숫자, 그러니까 숫자란 얘기는 뭘 지운 거? 문자를 지운 거. 근데 예시를 이런 걸 들었었죠. 3x 뭐 y 제곱 뭐 이런 거 들면서 얘가 가능한 개수는 무엇이냐? 어떤 거를 문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3이 될 수도 있고 3x가 될 수도 있고 3y 제곱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수는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가. 그래서 뭐 이런 거 x제곱, y세제곱 이런 거 보면서 얘는 x로 보면 2차, y로 보면 3차, 둘 다 문자로 보면 5차도 가능하다. 이런 거 얘기했어요. 동량이라는 건 뭐랑 뭐가 같다? 차수와 문자가 같은 거를 동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뭐 했냐면 내림차순이라는 것과 오름차순 이런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 둘 중에 중요한 건 내림차순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맨날 이제 내림차순만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타일 x 더하기 1 이렇게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걸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 오름차순은 반대로 1x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제곱 해주면 오름차순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간단한 문제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죠. 첫 시간이니까 뭐 내용이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가로 3이네요. 노트 정리하세요. 이것도 복습 내용도 당연히 다 노트 정리합니다.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가로 3 들어가겠습니다. 다항식의 값은 뺄셈. 이제 진짜로 뭐 할 거냐면요. 다항식끼리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덧셈 뺄셈 계산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중학교 때 다 했어요. 근데 얘기했죠. 고등학교 와서는 그냥 식이 좀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뭐 차수도 좀 높아지고 항도 많아지고 뭐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습장을 좀 쓰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길고 복잡하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방법만 익히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푸는 방법 좀 정리만 간단하게 해보고 바로 문제 해보면요. 우선 덧셈 뺄셈 하려면 제일 1번으로 해야 될 건 괄호 제거예요. 괄호 가로 아니에요. 괄호예요. 이 괄호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건 안 써도 되고 뭐 2x x 더하기 3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괄호를 제거하죠. 이거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기억납니까? 분배 법칙. 이런 걸 이용해서 괄호를 제거해주면 되고,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방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 오름차순보단 내림차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산. 먹끼리 계산,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동류항끼리 계산. 글씨 잘 보이나? 잘 보이죠? 글씨. 먼저 개선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실제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첫 번째 예, A라는 다항식을 이것도 노트에 쓰세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볼게요. B라는 다항식을 2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땡 가로 A 더하기 B를 한번 구해볼게요. A 더하기 B. 간단하게 금방 암산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처음인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먼저 A 더하기 B라는 건 얘랑 더하는 거니까 그대로 한번 쓰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더하기 B라는 건 요거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거를 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 뭐라고요? 괄호 제거하라고요. 근데 봤더니 그냥 더하기라 괄호 제거할 것도 없네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하죠? 내림차순 정리. 한번 정리해볼까요? 내림차순. 먼저 세제곱이 제일 크니까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는 2차는 하나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는 1차 2xx니까 더하기 2x 플러스 x. 처음이니까 천천히.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끼리 계산? 동류항끼리 계산. 그러니까 뭡니까? x제곱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이니까 3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얘는 3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한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a-b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해볼까요?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바로 풀 테니까요. 선생님 바로 풀 테니까 덜한 사람들은 잠깐 멈춰놓고 풀고 보세요. 알겠죠?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풀면 가로 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에 요거 이제 마이너스가 분배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바뀌겠죠. 뭐끼리? 동량끼리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4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얘는 플러스 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할만한가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못 따라오겠는 친구들은 좀 멈춰놓고 하든가 다시 한번 돌려서 보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서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조언을 하자면 지금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번 단원이 어려운 단원은 아니에요. 그냥 다항식과 덧셈 뺄셈 사실 중학교 때 했던 거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번 단원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얘기했죠. 항의 개수가 많아지고 차수가 높아지고 길어지고 복잡하고 좀 짜증나고 귀찮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막 귀찮으니까 대충 다 알아 이렇게 넘어가고 아이고 다 아는 거 왜 또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연습 좀 하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엔 지금이야 되게 간단하고 암산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점점 풀이식이 길어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계산식이 10줄이 있다고 칩시다.
너희들이 세 번째 끝에 있는 1 더하기 1을 실수로 2라고 안 하고 3이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살 때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랬으면 내가 아무리 정확한 풀이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답이 다르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쟤는 틀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너희들이 중간에 계산 실수 요만큼 하면 그냥 틀린 거예요. 수학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너희들이 더 중점을 둘 부분은 정확성이에요. 정확도예요. 정확도.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은 고등학교 1학년 초반이니까 빠르게를 연습할 단계가 아니에요. 빠르게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라지고요. 사실 수학에서 너희들이 수학 모의고사를 보면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거든요. 100분 동안 30문제. 빠르게를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빠르게를. 너희들이 10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데 몇 점을 맞으면 되냐면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88점. 4점짜리 문제 3개 틀리면 돼요. 모르는 뭐 이제 점수 배점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은 앞으로 종종 다시 설명할 테니까 4점짜리 3개를 틀리면 돼요. 88점 맞으면 1등급입니다. 88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이 1등급이에요. 상관없어요. 이해되죠? 근데 고3이 돼서 또는 수능을 보게 된다면 92점. 그러니까 4점짜리 2개 틀리면 돼요. 또 킬러 문항이라고 21번하고 30번. 21번하고 30번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30번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두 개를 안 풀어도 돼요. 막말로.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풀고 맞으면 좋은데 안 풀어도 1등급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상위를 변별하기 위해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요거 둘 중에 하나 맞으면 좋고 사실 시간 없으면 내가 풀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럼 이 두 개 그냥 안 풀고 넘어가면 돼. 이 문제 풀이만 한 30분 걸려요. 원래 21번 30분 푸는 데만 보통 한 15분에서 30분까지 걸린단 말이에요. 실제 정말 복잡한 경우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스피드를 요구하는 건 지금은 별로 중요한 단계가 아니고 항상 정확하게 푸는 걸 연습해라. 정확하게 풀려면 특히 좀 신경 썼으면 하는 건 글씨 좀 이쁘게 쓰세요. 글씨. 본인들이 본인 글씨 보고 본인이 헷갈려서 틀려요. 선생님이 서술형 채점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는 다 서술형이잖아요. 채점을 많이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정말 친구들이 글씨를, 자기 글씨도 못 알아보게끔 막 쓰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하다가 1 더하기 뭐 썼는데 이게 2인지 3인지 헷갈려가지고 이게 막 4가 됐다가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그래요.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에서 틀렸으면 답은 틀린 거예요. 이 뒤에 문제풀이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같은 정확한 방향으로 갔어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번 단어에서 꼭 신경 써야 될 건 천천히 정확하게 푼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거 좀 주의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페이지 12페이지 문제 2번. 페이지 12페이지 문제 2번. 거기 보면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한번 노트 지금 해봅시다. 쌤은 칠판 좀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직 덜 푼 친구들은 멈춰놓고 풀고 오세요. 알겠죠? 원래는 이걸 다 발표시켜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오늘은 쌤이 풀어줄게요. 그리고 풀이는 그래도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최대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1번. 문제는 이렇게 써주시고요. soul은 이제 솔루션, 풀이의 약자로 선생님 보통 soul이라고 쓰면 풀이를 하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a 더하기 b를 구하래요. a 더하기 b, a 빼기 b를 구하라는데 1번에 다항식, 2번에 다항식 이렇게 주어져 있죠. a 더하기 b 합시다. 사실 뭐 이거 세제곱이군요. 이거 세제곱. 사실 이거 그냥 암산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냥 빨리 해볼게요. 4x제곱, 3x제곱이니까 7x제곱 이렇게 되고 x제곱은 더 계산할 게 없네요. 그대로 쓰고요. 두 개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x 이게 없어지니까 0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죠. 됐나요? 두 번째 a 마이너스 b 항상 근데 마이너스 붙을 때는 웬만하면 써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더하기 빼기가 계속 바뀌니까 꼭 실수를 해요.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빼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앞에 건 그대로 쓰고 4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다 붙이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먹기리 계산, 동량끼리 계산. 내림차는 정리는 이제 좀 생략하고 바로 합시다. 요거 정리하니까 얼마입니까? x 세제곱. x제곱은 더 계산할 게 없고요. 2x, x니까 3x, 마 1, 마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또 풀이해보면 이건 풀이해볼게요. a 더하기 b 얘도 얘는 암산합시다. a 더하기 b는 세제곱 세제곱인데 두 개니까 3x 세제곱 제곱 제곱 두 개네요. 2x 제곱 4 빼기 3이니까 플러스 x 마삼 마이니까 마이너스 5 맞나요? 쌤이 계산 실수할 수 있으니까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쌤한테 뭐 카톡 하세요.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나. 아무튼 그 다음에 얘도 써보면 x 세제곱 x 제곱 4x 마이너스 3 빼기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요거니까 풀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동량 요거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4, 3이니까 7x 마3,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쓰는 건 답 표시할 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답 거꾸로 쓰면 뭐 보통 증명할 때 이건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뜻이죠. 중요한 건 아니고 좀 빠른 친구들은 이제 멈춰놓고 천천히 이렇게 다시 보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봅시다. 그 다음에 아까 가로 3까지 했고 이제 가로 4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뭐 할 거냐면 다항식의 덧셈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덧셈에 대한 성질. 지금 덧셈 뺄셈 하는 거 방금 배웠는데 그 성질에 대해서 보겠다. 이것도 사실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ABC를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항식. 첫 번째, 우리가 성질이라고 하면 뭐였냐면 옛날에 보통 기본적으로 성질을 세 가지를 항상 배웠어요. 뭐냐? 교환, 그 다음에 결합, 그 다음에 분배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가 다 덧셈의 성질은 아닙니다. 왜냐? 분배라는 건 뭐죠? 뭐 이런 거죠. x, 뭐 2x, 3y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 생략된, 이거 쓰지 말고 요 사이에 생략된 기호는 뭐죠? 곱하기예요. 곱하기. 여기에는 뭐가 있죠? 더하기죠. 곱하기랑 더하기랑 같나요? 다르죠. 분배라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기호가 두 개 이상일 때 연산 기호가 두 가지 이상일 때 사용하는 방식이 분배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뭐에 대한 성질만 보고 있으니까 덧셈에 대한 성질만 보고 있으니까요. 이때는 분배 법칙은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기호 자체가 사용할 거리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선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분배래. 결합 법칙. 결합 법칙. 우리가 앞으로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환, 결합, 분배를 배웠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또 교환, 결합, 분배라고 또 결합, 분배, 교환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거예요. 근데 맨날 한 것 같은데 왜 또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새로운 연산 체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롭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1 더하기 1, 1 곱하기 1, 3 곱하기 7, 8 나누기 2,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숫자로 시작해요. 정확하게는 자연수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뭘로 확정을 하냐면 0이나 음수. 아니다. 처음에 분수부터 하는군요. 분수,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와서 음수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럴 때마다 뭐 하냐면, 음수는 교환 법칙이 되나? 음수는 분배 법칙이 되나? 분수, 유리수라고 하죠. 유리수는 교환이 되나? 분배가 되나? 결합이 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새로운 수체, 그러니까 좀 더 유식해 보이게 얘기하면 수의 확장, 수를 점점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수에서 해당하던 법칙들이 유리수에서는 되나? 음의 정수에선 되나? 실수에선 되나?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다항식이라는 걸 더하기 빼기를 해봤는데 당연히 더하기 빼기는 이런 개념이고 동료끼리 계산하는 개념이더라. 근데 얘가 교환이 될까?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해 되나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계산만 잘하면 돼요. 요거 계산할 줄만 알면 돼요. 보면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요. 교환 법칙 A 더하기 B
다항식 A 더하기 여기 있다고 쳐. 요렇게 더한 거랑 요 두 개를 이렇게 더 A에다 B를 더한 거랑 B에다 A를 더한 거랑 다를까요? 똑같겠죠. A 더하기 B, B 더하기 똑같습니다. 교환 법칙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죠? 결합 법칙이 뭐죠? 결합과 분배를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분배의 반대가 결합이고 결합의 반대가 분배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달라요. 분배랑 결합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결합은 뭡니까? 우선 결합을 하려면 최소 3개 이상의 식이 있어야 돼요. 3개.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라는 3개 이상의 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합은 뭐 하냐면 요거를 여기다 가로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괄호의 의미가 뭐죠? 괄호의 의미? 괄호의 의미는 괄호 안에 있는 걸 제일 먼저 계산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결합이라는 건 뭘까요? A하고 B를 결합하든 또는 B하고 C를 결합하든 결과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있다 좀 1하고 2 더한 다음에 2 더하기 3 뭐 둘 중에 먼저 하든 뭐 별로 상관없죠. 어쨌든 결과가 똑같으니까. 근데 1 빼기 2 빼기 3이라고 있다 치면 이렇게 결합하는 거랑 이렇게 결합하는 거랑 결과가 같나요? 다르죠.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인가요? 뭐 이렇게 되죠.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결합 법칙이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연산기호가 다 이제 더하기로 통일이 돼 있으면 이때는 앞에 거 두 개 A 더하기 B를 먼저 하든 B 더하기 C를 먼저 하든 결과가 같다. 이게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나요? 아무튼 결론만 얘기하면 다항식의 덧셈은 결합도 가능하고 교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계산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페이지 12페이지 이제 1번 요거를 하나 같이 풀면서 확인을 해보면 촬영 잘 되고 있겠죠? 해보면 문제 볼게요. 두 다항식 A는 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는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래요. 이때 문제는 2a 마이너스 b 가로 빼기 가로 a 플러스 b 얘를 한번 구해보라 하는 게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그냥 길고 복잡하게 계산하면 돼요. 됐나요? 해봅시다. 근데 이제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여기다 A 자리에 A 놓고요. B 자리에 B 놓고요. A 자리에 A 놓고 B 자리에 B 놓고 쭉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거 항 3개, 이거 항 3개니까 이거 하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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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니까 이거는 식은 총 항이 몇 개짜리예요? 12개짜리죠. 그러니까 식이 엄청 길어지겠죠. 길어진다는 얘기는 계산할 게 많다는 얘기고 계산할 게 많다는 얘기는 좀 짜증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방금 했던 교환 결합을 좀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항식 자체가 교환 결합이 가능하니 이거를 다 대입해서 단항식의 계산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다항식을 통으로 계산한다. 뭐 그런 개념인 건데 아무튼 그냥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습관처럼 빠르게 진행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얘 풀어보면 2a-b, -a-b죠. 그러면 a끼리 계산하면 a-2b. 그럼 나는 이제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a가 얼마죠? 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2, b가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계산하면 풀어주면 x제곱 5xy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동량끼리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2xy니까 7xy 마 4, 마 2니까 마이너스 6y제곱 해서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되나요? 이게 다항식 계산하는 거. 근데 뭐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아요. 그냥 다항식 동량끼리 잘 찾아서 하나하나 정확하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12페이지 문제 3번. 12페이지 문제 3번 노트에 풀어봅시다. 또 지우고 오늘 12페이지 문제 3번까지만 풀고 끝낼게요. 지우고 다시 또 합시다.
쓰고 있나요? 뭐 그냥 좀 노트에 풀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덜한 친구들은 또 멈춰놓고 풀고 오시고, 다른 친구들은 또 봅시다. 아직 좀 덜 말랐네. 물칠산이 이런 게 안 좋죠. 첫 수업인데 어떻게 집에서 잘 듣고 있나 모르겠네요. 작년에도 쌤이 온라인 클래스 준비하면서 참 걱정을 했던 게 집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쌤도 이제 온라인 강의 뭐 인터넷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유료 강의도 뭐 들어보고 했는데 어려워요. 집에서 혼자 강의를 듣는다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래서 애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집에서 잘 강의를 듣고 올까? 공부가 잘 될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뉴스 보면 학력 격차가 작년에 정말 많이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야 뭐 어쨌든 열심히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하면서 채워나가는데 그 중이나 중하위권 친구들, 그러니까 학교 너희들이 실제 대면하고 수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을 보고 앞에 서 있으면 약간 그냥 컴퓨터 화면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을, 선생님도 수업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잘 듣고 있는지,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수업하거나 너무 빨리 수업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다 본인의 의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격차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올해도 잘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나마 작년보다 좀 나은 건 격주로는 무조건 학교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온라인 기간에 했던 내용들은 다음 주에 너희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쌤이 또 일주일간 수업하면서 최대한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부하는 건 본인 스스로예요.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으면 뭐 누가 해주는 것도 없고요.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뭐 선생님 많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든 말든 선생님들은 솔직히 별로 상관없거든요. 선생님들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뭐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월급이 깎이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교육자의 마인드인 거죠. 그냥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그래도 사회에 나가서 하나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인생을 사는 건 너희들 스스로기 때문에 본인이 좀 노력을 하시고 본인이 본인의 삶을 좀 소중히 여기고 좀 이런 시간에 집에서 너무 놀지 말고 좀 공부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칠판이 안 발라서 쓸데없는 얘기를. 아무튼 이거 빨리 하고 마무리합시다. 1번 풀어보면 이거 바로 그 뭐냐 식부터 풀어보면 a-b 플러스 2c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a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7x, b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2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 풀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2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6x 제곱 세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나요? 동량끼리 해주면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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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빼기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7인가요?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아니네, 제곱 하나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6x, 숫자는 4하고 10 더하기 14 이렇게 하면 되네요. 맞나요?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큰 덩어리부터 하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 플러스 3b, b끼리는 계산되네요. 그러면 a 플러스 5b 마이너스 c 여기다 써주면 a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 b는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5인가요? 딱 길다. x 세제곱
2x제곱 플러스 7x 5 분배하면 10x 세제곱 5x 마이너스 20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5. 동량끼리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13에 14인가요? 14x 세제곱, 제곱은 아까 한 개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7, 5니까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네요. 1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5. 네. 너희들이 앞에 없으니까 좀 계산 틀릴까봐 되게 걱정이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첫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13페이지부터 나갈게요. 앞으로 계속 온라인 클래스 본 수업이랑 똑같습니다. 계속 예전 본 수업이랑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노트, 필기구, 교과서 잘 준비하시고, 첫 시간 수업했던 거 생각보다 분량 많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첫 주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하니까 조금씩만 했는데, 이제부터 보통 이 정도의 진도로 나간다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너무 많이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